수학2의 세 번째 단원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세 번째 단원부터 해서 이제 대단원 미분이 시작이 되는데 수학2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분이라는 덩어리가.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뭐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정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니, 잡소리는 됐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분 단어는 제가 그 우리 수학2 맨 첫 번째 날 약간 짧게 얘기했지만 미분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에서 나오는 미분계수랑 도함수라는 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어떤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첫 번째 개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y는 fx라는 녀석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치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 위에 요점 x좌표 a, y좌표 fa, a, fa고요. 뭐 이런 점 하나 볼까요? 요점 x좌표 b, y좌표 fb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요 직선의 기울기를 요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하거든요.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야. x의 변화량, 우리 보통 변화량을 델타라고 해서 세모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게 한글로 쓰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x는 얼마큼 변했냐면 a에서 b까지 변했으니까 b-a만큼 변한 거고 y는 얼마나 변했냐면 fa에서 fb까지 변했으니까 fb-fa만큼 변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표시해 보면 이렇게 수선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요 직각삼각형 생각해 보면 밑변에 해당하는 게 b-a이고 높이에 해당하는 게 fb-fa인데 이 b-a분의 fb-fa 이게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평균 변화율은 건 뭘 얘기하는 거다? 이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점이 필요하고요. 그 두 점을 잇는 선분 그었을 때 그 녀석의 기울기.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이 그래프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거거든요. 이 그래프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요 점과 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도 뭐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야. 이게 제가 예를 드는 건 이런 건데 하얀색 모양의 산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산의 모양을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 여기가 내 도착 지점이야. 그러면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대충 요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올라가면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뻥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출발하려고 여기 딱 도착해서 서보면 내가 예상했던 기울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가파른 기울기의 산이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대충 요 정도 한 30도 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평균적으로 30도 정도의 경사야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뭐라고 설명해야 확실하냐면 야 출발할 때는 엄청 가파른데 올라가다 보면 산꼭대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도착지가 올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 하얀색 곡선을 제대로 설명한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만 가지고는 이 산의 모양새를 설명하는 것이 약간 뭐랄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야 출발할 땐 훨씬 더 가파른데 가다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곡선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요 점, 내가 딱 출발하려고 하는 지점,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건 요 점이야.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있는 B라는 녀석 있죠. 요 녀석을 요 녀석한테 조금씩 가깝게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B, FB가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요 점이 만약에 요쯤에 있다고 치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찾은 녀석이 요런 값이 되겠죠. 만약에 B가 이거보다 조금 더 가깝다면 평균 변화율은 얘가 될 거고요. B가 조금 더 가깝다고 치면 평균 변화율은 얘가 되거든요. 그럼 B가 점점 더 가까워져서 A, FA의 바로 옆에, 정말 바로 옆에 만약에 있다고 치면 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을 살펴보면 그건 마치 뭐처럼 보일 거냐면 요 점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처럼 보일 거다라는 거야. 요 녀석이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요? 요 점에서의 접선처럼 보인다고요? 접선처럼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이 접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그게 바로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가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설명하는 것이 내가 A, FL이라는 점에 딱 도착했을 때 실제 경사도랑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한테서부터 원래 이만큼 떨어져 있던 녀석을 이리로 점점 가까이 가져올 거야.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얘를 점점 가깝게 가져와서 얘 바로 옆에 있는 점이랑 평균 변화율을 찾으면 그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분계수는 A, FA라는 점에서 내가 딱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 거야. 이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를 찾고 싶은 거라서 우리 보통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F에 요 위에 프라임 붙여요. A 이렇게 쓰는데 요 F 프라임 A는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 이게 원래는 B, FB인데 B라는 건 숫자여 가지고 옮기기 좀 어려워서 이걸 그냥 X, FX라고 바꿨어요. fx fa 나누기 x a 이렇게 쓰면 이거 뭐냐면 a, fa에서 x, f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런데 뭐 할 거라고요? x라는 녀석을 a라는 녀석한테 점점 가깝게 가져갈 거라고요. A, FL이라는 점이 있고 X, FX라는 점이 있는데 이 X, FX가 점점점 A, FA한테 가까워져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얘네 둘이 딱 바로 옆에 붙어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더라. 그런 소리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다? A, FA에서 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요 미분계수는 뭐 우리 대부분 이제 미분계수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위에 있는 평균 변화율이랑 세트로 맞춰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적인 변화율, 변화량 분의 변화율, 평균적인 변화율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 바로 옆에 있는 녀석은 아주 순간적인 변화율이다라는 의미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그래도 우리는 문제 풀 때 이런 표현을 훨씬 미분계수랑 표현을 훨씬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기로는 저 미분계수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오늘 여러분 다짜고짜 외워야 되는 거 하나 나오는 거예요. F'A는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저거랑 비슷한 녀석으로 정의가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얘를 쓸 때 이거를 b라고 안 쓰고요. a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b가 아니라 요 길이 자체를 h라고 보면 요 점의 x좌표를 a 더하기 h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요 점의 y좌표도 fb가 아니라 fa 더하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a, fa랑
a 더하기 h, fa 더하기 h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찾아보면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나누기 a 더하기 h 빼기 a예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분모에 a는 안 써도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저거 자체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런데 요 녀석을 1위로 점점점 가깝게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얘가 얘한테 가까워져 간다는 걸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h라는 선분의 길이, 이 h가 점점점 작아지더라, 0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이 붙으면 저건 이제 다시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실제로 여러분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산수를 할 때는 위에 있는 게 당연히 편해요. 그냥 아직 문제 안 풀어본 사람이라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fx에다 a 더하기 h를 대입해야 되거든.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fx에서 fa를 빼는 거라 그나마 얘는 식이 좀 쉬워 보여요. 산수하기 좀 편하고요. 대신에 이 녀석을 외워야 하는 건 좀 이따가 할 도함수의 정의는 요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이기 때문에 얘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의미는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해두도록 하시고요. 더 뒤로 나가기 전에 이따 문제 풀 때 아마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사실을 하나만 더 강조를 하고 이미 다 얘기했는데 흘릴까 봐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자면 이 미분계수라는 건 그래서 결국 저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의 극한이에요. 리미트가 달려 있거든. 무언가의 극한이야. 그 무언가가 누구냐면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정확히 두 점이 있어야 되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분자에는 y의 차이, 분모에는 x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두 점이 딱 골라져서 그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극한은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두 점 중에 한 점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요거 한 점이 얘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 녀석이 얘한테 점점점 가까워졌을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 모양 맞추기 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할 때 한 녀석은 가만히 있는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어야 되고 또 하나의 녀석은 움직이는 녀석인데 이 극한 때문에 얘가 얘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따가 문제 풀 때도 많이 나오겠지만 뭐 미리 하는 김에 생각나서 얘기했고요. 목 부러져야 닭이요? 닭이냐고? 책에 있는 거 잠깐 보시면 이어서 쓸 거라서 칠판 좀 내비두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볼게요. 1번 보시면 뭐 증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말이어가지고 저런 거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증가된 양이라는 뜻이에요. 증분이라는 건. 그래서 보시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값은 fa에서 fb까지 변할 텐데 그때 x 값의 변화량 b-a고 y 값의 변화량 fb-fa고 그거를 나누면 그거 자체를 증분이라고 하고 각각 기호로 델타 x, 델타 y라고 씁니다.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모양 앞으로 또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y의 x에 대한 변화율이야. 그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 녀석은 제가 요 h 가지고 설명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요거 a 더하기 델타 x에서 fa를 빼는 거야. 여길 a라고 보고 요 크기를 델타 x라고 보면 a 더하기 델타 x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평균 변화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 그래프에선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거냐면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더라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마지막에 보시면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두 번째 미분계수라고 되어 있고 이 미분계수는 리미트 떼면 뭐랑 똑같은 거다. 리미트 떼면 그냥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거다. 이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달았는데 이 리미트가 하는 역할은 뭐다? 떨어져 있는 두 점을 가깝게 만드는 거. 고정되어 있는 점 하나 내비두고 움직이는 녀석을 얘한테 가깝게 가져가는 거. 그게 리미트가 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평균 변화율이 있던 녀석이 순간 변화율로 바뀌게 되고 요거 이제 우리 미분계수라고 주로 부르게 될 텐데 이 미분계수의 의미는 뭐다?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평균 변화율 이만큼이었지만 얘를 땡겨가면 결국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얘기는 미분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그 바로 밑에 나오죠.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거든요.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이거랑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우린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미분계수라는 거 정의 자체가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런 값이 존재하더라라는 거거든. 글쎄 지웠네. 이런 값이라는 건 미분계수 원래 뭐였다고? 무언가의 극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평균 변화율에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애초에 미분계수라는 게 무언가의 극한이었으니까.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이 우리 1단원 할 때 했던 거거든. 극한의 존재는 뭘로 판단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찾아볼 텐데 좌극한이랑 우극한 그 두 개를 살펴서 같은 값이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다른 값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라는 걸 특별히 우리 미분계수 할 때 나오는 좌극한, 우극한이어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옆에다 그림 하나만 더 그려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요. 요점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요거 예를 들 때는 이 x, fx가 여기 있던 거야. 그죠? x가 a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얘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얘가 움직이는 점인데 얘가 점점점 A한테 다가가는 거야. A의 오른쪽에서 A한테 다가간다고요. 그랬을 때 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요 평균 변화율이 점점점 이거 이렇게 돼서 누구가 되어가는 거냐면 실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굳이 식으로 써보자면 x가 a로 가긴 가는데 a보다 오른쪽에서 a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우극한이고요. x-a분의 fx 빼기 fa. 얘를 우미분계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좌미분계수는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x가.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율이 생겨가다 보면 얘도 다행히 요 녀석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요 녀석 리미트 x가 a-일 때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쓴다고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지금 이 그림에선 둘이 같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른 경우는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지. 요점 x좌표를 a라고 보면 우미분계수는 색깔 다른 걸로 할까요?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생겨서 마치 얘가 될 것처럼 보이죠. 우리 미분계수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약간 추세를 보는 거라서 생긴 모양이 왼쪽은 없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야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가 될 것 같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겠지. 그지? 근데 반대로 이쪽 가리고 쳐다보면 야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뭐 될 것처럼 보이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때요? 오른쪽 거 가지고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왼쪽 걸 가지고 미분계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게 생겼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극한값이 없으니까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걸 이제 뭐 책에서 딱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다는 의미로 첨점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를 그래프를 딱 쳐다보고 식을 굳이 찾지 않아도 얘처럼 그냥 둥글둥글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면 얘는 미분 가능한 녀석이에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이 그걸 향해서 가거든. 근데 얘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꺾어진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 이야기할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것도요. 한 가지 전제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초에 미분계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fx 빼기 fa x-a 얘가 지금 f'a거든요. 이것의 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다고. 이거 숫자거든. 무언가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는데 분모 쳐다보니까 빵이잖아요. 분자도 빵이어야 돼. 그래야 뭔가 존재할 거잖아. 분자만 쳐다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fa야. 이게 얼마여야 되냐면 0이어야 된다고. 분모 0 됐으니까 분자도 0돼야 뭔가 수렴할 테니까. 그런데 fa는 x랑 상관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리미트 밖으로 빠져 나올 거거든요. 그럼 써보면 이런 이야기야. x가 a로 갈 때 fx 우변 넘기면 는 fa 이렇게 생겼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극한값. a에서의 극한값. 얘는 a에서의 함수값. 이거 둘이 같아야 돼요 라는 말이니까 뭐 얘기하는 거다?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분자가 0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즉 미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거든. 연속이어야 여차 미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연속이 안 되면 미분 가능할 리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미분 계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할 땐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제가 설명했지만 그 전에 사실은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연속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연속이 아니면 좌미분, 우미분 이런 거 있지도 않을 거란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그 책의 그 38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네모 보시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해서 뭐 글씨 써 있고 옆에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져 있죠. 함수라는 전체 중에 바깥쪽에 있는 건 연속인 함수고요. 그 안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되어 있죠.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한다고요. 그래서 뭐 눈으로만 빨리 보면 바로 옆에 페이지에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제 같은 거 보시면 229번 같은 거 fx의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 그랬잖아요. 문제가 떨렁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연속성을 먼저 조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속성을 조사해서 연속성을 조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은지 먼저 확인하는 거고 연속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불연속이 돼버리면 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이 미분 불가능 이러고 확정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값을 찾는 건 조금 이따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거 잠깐 남겨둘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는 뭐냐면 유도된 함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함수예요. 헷갈리는 게 일부러 제가 이거 옆에다 썼는데 미분 계수는 이거 숫자야. 계수라고요.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도함수는 숫자가 아니라 함수예요. 함수. 유도된 함수. 뭘 유도해 놓은 거냐면 아까 제가 방금 지운 그림에 이렇게 생긴 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좀 가파른데 야 가다 보면 점점점 완만해지다가 꼭대기가 오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야. 그러다 보면 도착해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린 거 보면 이런 거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여러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제가 계속 찾은 거거든요. 경사도를 이야기한 거라고. 야 가면 갈수록 점점 경사는 완만해져. 여기선 경사가 얼마고 여기선 경사가 얼마고 여기선 얼마고 이런 식으로. 즉 미분계수를 여러 개 찾아야 이 그래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미분계수를 찾는 게 아직 숫자 넣어서 우리 안 찾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귀찮은 짓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너무 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사람들이 아니 실제로 계산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뭔가 똑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어차피 내가 찾을 건 여러 개의 F'A인데 이 A 자리에 A라고 안 쓰고 별표를 딱 박아놓고 식을 극한값을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A를 대입하면 그것도 똑같은 F'A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당연히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숫자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F'A를 찾아보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아니 너무 바로 썼나? 여기 fx 빼기 f1 이렇게 생겼다고요. fx는 x제곱이고 f1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F'E를 찾고 싶으면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야.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f2라고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겠죠? 잠깐만 바랐다. x 더하기 2잖아요? 그래서 4라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런 짓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 짜증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거다. 야 F' 별표 찾아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별로 갈 때 x 마이너스 별 분의 x 마이너스 별 분의 fx 빼기 f별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럼 계속해서 리미트 x가 별로 갈 때 x 마이너스 별 분의 x제곱 빼기 별제곱 그럼 얘도 인수분해하고 약분 되겠죠? x가 별로 갈 때 x 더하기 별 그래서 별 집어넣으면 2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한다고? 이 별표 자리에다가 1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온다는 거고요. 2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F'3은 굳이 이 짓을 할 필요 없이 요거 한번 싹 해놓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F'3 나온다는 거야. 10 집어넣으면 원래 F'10은 x가 10으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F' 별을 하나 찾아놓고 여기다가 10을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얘를 미리 유도해 놓은 함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도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원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a가 들어갈 자리에 그냥 별표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서 별표를 넣은 건데 촌스럽잖아 별표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별표가 아니라 x라는 걸 집어넣어서 F'X를 찾아볼 텐데 이 위에 식에다가는 a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약간 이상한 황당한 식이 되죠. 뭐 x가 x로 갈 때 x-x분의 fx 빼기 fx 약간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요 밑에 식에다가 a 자리에 x를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고요. 아이고 어디 갔어? 요 도함수는 우리 f' 보통 x라고 써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요 밑에 A 자리에 그냥 X만 집어 넣은 거야. 그렇게 해서 미리 한 번만 계산해 놓으면, 즉 한 번만 유도를 해 놓으면 여러 개의 미분계수를 찾을 때 요거 가지고 찾으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도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 도함수는 책에 보시면 기호가 몇 가지 나와요. 제가 편의상 F'X 저것만 썼는데 이것만 요 단원에서는 저것만 알아도 되지만 뒤에 가면 계속 나올 거라서 F'X뿐만 아니라 Y' 뭐 보통 Y는 fx 하니까 요 프라임 하나 붙었다 있는 게 이제 한번 유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 여기 요 기호를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dx분의 dy. 요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평균 변화율 이야기할 때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랬죠. 이거 뭐였냐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었거든요. 이만큼 떨어진 두 점 사이에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걸 델타 x분의 델타 y 그랬는데 도함수는 얘를 뭐라고 했냐면 dx분의 dy거든요. 얘도 그 델타의 d인데 요 dx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주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델타 x가 이만큼이고 델타 y가 이만큼이거든. 그래서 델타 x 분의 델타 y인데 이거 참고로 로마자로 대문자예요. 근데 이거를 얘를 끌고 와서 얘랑 요 바로 옆에 있는 녀석 가지고 평균 변화를 찾는 거니까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분의 아주 작은 y의 변화량이다라는 의미로 dx 분의 dy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아주 작은 y의 변화량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함수든 미분계수든 다 평균 변화율의 한 종류인데 평균 변화율은 이만큼 떨어진 델타 x, 델타 y였다면 도함수로 오면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어서 순간적인 변화율 되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나중에 적분하러 가서 또 요 기호 쓰게 될 거니까 눈에 좀 찍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도함수라는 거 바로 밑에 뭐 써 있냐면 미분법이라는 게 하나 써 있어요. 이 미분법은 뭐냐면 한글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도함수는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정의 가지고. 근데 이 한 번의 극한도 하기가 약간 귀찮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도함수도 좀 쉬운 방법으로 찾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미분법이라는 것도 그냥 미리 유도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미분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은 누구냐면 x의 n제곱 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 요 녀석을 미분하면 무엇이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요 단원에서는 다항함수만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항식의 미분법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의 미분계수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찾는 방법은 어차피 이렇게 생겼겠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의 n제곱에서 x의 n제곱을 빼는 겁니다. fx를 x의 n제곱이라고 보면 fx 더하기 h에서 fx를 빼는 거니까 이런 모양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h가 0으로 가면 분모는 0이 되고요. 분자도 h가 0으로 가면 xn제곱에서 xn제곱 빼는 거니까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할 건데 분자에 있는 n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기가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들 기억이 나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빼기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a 마이너스 b에 a가 하나 줄어들었죠. 밖에 하나 있으니까 b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A가 하나 줄어들고 B가 하나 늘어나요. A가 하나 더 줄어들고 B는 하나 또 늘어나요. A가 하나 더 줄어들고 B가 하나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엔 A가 하나도 남지 않고요. B만 n-1개가 남는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n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무언가의 n제곱에서 무언가 n제곱 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보면 누가 되는 거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는 놔두고요. 첫 번째 오는 덩어리는 x 더하기 h에서 x를 뺀 거 이렇게 올 거고 그 뒤로는 누가 오냐 하면 x 더하기 h의 n-1제곱 더하기 x 더하기 h가 n-2개 x가 1개 더하기 x 더하기 h가 n-3개 x가 2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은 앞에 거 하나도 안 남고 뒤에 것만 n-1개가 남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요건 h고 앞에 있는 건 x 더하기 h에서 x 빼는 거니까 h여가지고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남는 건 얘만 남고요. 더 이상 분모는 0이 안 되죠. 약분해버렸으니까 분모는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0을 대입하시면 끝날 텐데 0을 대입해보면 얘는 그냥 x의 n-1제곱이야. 얘는 x의 n-2제곱에다가 x 하나를 더 곱한 거고요. 얘는 x의 n-3제곱에다가 x제곱을 곱한 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원래 x의 n-1제곱이에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각각의 항이 전부 다 x의 n-1제곱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저 x의 n-1제곱이 총 몇 개 있냐면 n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맨 앞에 게 지수가 n-1이었다가 맨 뒤에 가면 0이 되기 때문에 n개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를 다 정리하면 누가 되는 거다?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다항식의 경우엔 미분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지수에 있던 n이 앞으로 내려와서 개수가 되고요. 지수는 하나 줄어들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 녀석이 xn제곱을 미분한 결과더라. 얘가 xn제곱의 도함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머지 애들은 다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유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요. 얘를 유도하는 건 결국 뭐 한 거야?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거야. 도함수의 정의는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평균 변화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xn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다항식은 딸랑 얘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앞에 숫자도 곱해져 있고 막 뒤에 더하기 빼기로 여러 개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이해를 해보자면 그냥 그런 건데 뭐 C로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C 곱하기 fx x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C 곱하기 fx라고 되어 있는 실수배 되어 있는 녀석의 미분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냥 C 곱하기 f'(x) 이렇게 생겼거든요. 앞에 실수배한 건 의미 없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x제곱이란 녀석을 미분하면 우리 아까 해봐서 알지만 2가 앞으로 내려와서 개수가 되고요. 지수는 하나 줄어들어서 2x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럼 비슷한 녀석으로 3 곱하기 x의 제곱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거 미분하면 3은 원래 있던 3이고 요 위에 있던 2가 앞으로 내려가서 3이랑 2랑 곱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6 곱하기 x의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미분을 하겠다. 도함수를 구하겠다는 건 극한을 찾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극한의 성질할 때 해봐서 알지만 실수배 하거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건 극한이 서로 수렴하는 녀석이라면 당연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 고작 실수배 하는 거거든요. 실수배 하는 극한 그냥 실수배 하시면 끝난다라는 의미예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 이런 녀석도 미분해보면 그냥 누가 될 거다.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 의미라고요. 말했지만 도함수를 구한다는 건 그냥 극한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fx도 미분할 수 있고 gx도 미분할 수 있는 녀석이면 즉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녀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한 건 따로따로 극한 찾아가지고 즉 따로따로 미분해가지고 더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얘도 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을 통째로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거다. 앞에 거 나름대로 미분하는 거고요. 이렇게 뒤에 건 또 뒤에 거 나름대로 미분하는 거고요. 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하기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된 건 따로따로 그냥 미분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뭐 더하는 것만 그렇겠어 어디? 빼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빼는 것도 빼기로 연결된 것도 그냥 따로따로 미분하셔가지고 빼시면 되는데 곱하는 건 얘기가 조금 달라요. 결론을 먼저 써보자면 y'은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곱하기로 연결되는 녀석을 미분하는 건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냥 외우기 편하라는 의미에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미분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요. 미분을 한 번 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보면 2차였던 게 1차 되고 3차식이었던 게 2차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fx랑 gx랑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 이걸 미분한답시고 각각을 미분해서 곱해버리면 차수가 한꺼번에 두 개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x제곱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을 미분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둘이 곱하기니까 앞에 것도 미분하고 뒤에 것도 미분할 거야. 참고로 x의 1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하면 그냥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답시고 각각을 미분해서 얘라고 써버리면 봐봐요. 이거 원래 3차식이었다고. 근데 1차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차수가 두 개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돌아가면서 하나씩 미분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곱하기로 연결된 건 순서대로 뭐 순서를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씩 미분해가지고 더하기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앞에 거 먼저 미분할 거예요. 그럼 2x예요. 상수항도 미분하면 상수항은 1 곱하기 x의 0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이 앞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얘는 없어져요. 상수항은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건 그대로 올 거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올 거고요. 뒤에 거는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싹 해보면 2차식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3차를 미분해서 2차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정상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요걸 일단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더하는 거 했고 빼는 거 했고 곱하는 거 했으니까 나누는 것도 해야 되는데 나누는 건 수학2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 이제 목세 미분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곱미분,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고요. 나누는 건 목세 미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안 나오고요. 저기 어디지? 미적분에 가서 혹시 하실 분들은 거기 가서 하시면 되는데 스포를 좀 하자면 목세 미분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유도를 해서 걔도 만들어 놓긴 할 텐데 그 유도하는 건 다 이 도함수 정의 가지고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벗어나는 이유는 우리는 다항함수의 미분을 계속해서 할 건데 수학2에선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분모에 미지수 x가 있다는 얘기니까 유리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배우는 거지.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 안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혹시 해보고 싶으시면 뭐 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굳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미분해야 될 상황이 오면 아 내가 뭔가를 잘못 풀었구나 그 앞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분법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책에는 지금 안 써 있지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 원래는 합성함수 미분이라는 건데 뭐 그 본격적인 것도 원래는 미적분에 가서 나오는 내용이어서 그거는 혹시 거기 가서 배울 사람은 배우시고요. 수학 2에서도 요 정도 합성함수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fx란 녀석의 거듭제곱이에요. fx 자체를 여러 개 곱한 거.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미분하면 무엇이 될까인데 y''은 fx 전체를 거듭제곱한 건데 우리 미분할 때는 얘를 그냥 마치 x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의 n제곱을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fx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뒤에 뭐가 더 오는데 이거가 그냥 x가 아니라 사실은 fx였기 때문에 저 fx라는 녀석의 도함수 f'x라는 녀석을 한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도 차수 같은 걸로 판단해 보시면 괜찮고요. 그냥 기억은 뭘로 하시면 되냐면 뭔가 거듭제곱한 녀석이면 요 녀석 자체를 x인 것처럼 생각하고 미분을 일단 한번 할 텐데 사실은 그냥 x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도함수를 밖에다 한 번 더 곱할 거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문제 풀다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 정도가 내용이고요. 50분이네.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 예제 문제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